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대구역에 나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한번 다녀와 보게 되었습니다. 도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마감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태평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이죠. 그래서 우리가 1호선 대구역을 딱 내리게 되면 바로 보이는 아주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층수 자체도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49층짜리죠. 이 49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평로 안에서는 좀 흔한 층수가 되겠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용적률에 주거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층 스카이라인 아파트는 다시는 좀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측면에서 희소성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이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공급이 일단 너무 많고, 이 대구역을 중심으로 죄다 뭐 49층, 48층 이러고 있으니까 참 눈에 띄진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로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어찌되었든 이 대구역 힐스테이트는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고 있던 태평로 아파트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태평로의 중심 주거 지역을 따져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동성로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혹은 광역교통이 사실 이 주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제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구의 힐스테이트도 뭐 부족할 게 사실상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 라인들이 어쨌든 가면 갈수록 좀 채워지고 있는 입장인 거고, 또 한 가지 더 연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바로 건너편 북구에 칠성동 지역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북구에선 침산동이 학군으로 인해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땅이라든지 부지는 이제 적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까지는 고성동으로도 추계 이동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구역에 좀 더 가까운 칠성동 쪽으로 많이들 옮겨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분양을 했었죠. 대구역 자이 더스타라든지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 빌리블 루센트, 대구의 센트레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받쳐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흔들리는 게 자명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대구의 힐스테이트가 위쪽으로도 그리고 왼쪽으로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도 연계성을 모두 다 갖춘 좀 눈에 띄는 아파트, 그런 입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아파트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어떤 매물을 얼마에 사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건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자면 뭐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닐 거고, 이제 뷰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느냐가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건데, 이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동이라고 할 수 있는 103동, 104동, 105동을 중심으로 노려주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동 정도까지도 이제 이 왼쪽으로 사이드 뷰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왼쪽 남서향 뷰는 꽤 괜찮을 수 있겠다. 다만 이 뒤쪽에 있는 곳들은 이제 앞동이 너무 가릴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좀 팔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111.9제곱미터라고 적혀 있는 거는 모두 C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C타입은 이제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으나 실제 거실이라든지 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뷰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평면도가 이제 돌아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4베이 이상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 요거는 2베이 구조이고요. 이제 구조는 다소 안 좋지만 뷰 자체는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양옆으로 A타입이라든지 B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A, B타입은 사실상 구조는 동일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포베이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건설사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아무래도 구조가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타워형 구조를 앞쪽으로 빼서 뷰를 좀 부각시키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구조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이제 날개 형식으로 붙여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이제 간섭이 크게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가격이라면 양날개 쪽에 있는 것을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워형 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뷰이다 보니까 이런 뷰를 첫 번째로 생각해서 항상 판단하시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직방 어플의 3D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뭐 저층이라거나 혹은 뷰가 안 나오는 뒷동이라거나 이런 것들 다 5억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호가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앞동을 가장 우선 해야 되니까 103, 104, 105동의 84 타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층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5억부터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5억 중반대 정도는 줘야 될 거고,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자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6억 가까이 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거래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거래가 참 많이 되었다, 그쵸? 2월달, 3월달, 4월달 들어서 점점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평로 일대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이제 심리라든지 혹은 거래가 잘 받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연쇄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제 거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잡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흐름은 갈수록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가격대가 맞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4월달부터 이제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했는데 5억 중반 정도 되는 가격대들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5억 초반과 5억 중반 사이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그냥 모피 정도로 뷰가 잘 나오는 것을 잡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충분히 시기와 상관없이 거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되냐면, 지금 결국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입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것은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이죠. 이번 5월달에 거래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주장에 거래가 터지는 것이 이제 어떤 형상이냐면, 특히 이제 신축 일대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뚜렷하죠. 정말 예쁘고 그 다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이런 것들 84타입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억 초중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게는 한 5억 중반까지 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뷰가 잘 나오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확인했다라면 대구의 힐스테이트의 이제 기대치가 사실상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5억 중반대들도 충분히 팔리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좀 싸게 접근하겠다, 저층이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단연코 미리 잡을 필요는 없고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노려봐도 괜찮겠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주 시기가 정말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 스카이입니다. 아까 대구역 힐스테이트가 10월 달이었고 제일풍경채 위너 스카이는 9월부터니까 정말 인접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일풍경채의 선호도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왜 그러냐면 동간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지도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동은 단연코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앞동이 괜찮을 건데, 여기 또 이제 옆동과의 거리도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대구역 힐스테이트만큼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앞동이라 하더라도 날개로 붙어 있는 곳들의 선호도가 사실 조금 적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이 앞쪽으로 해서 노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104동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104동 기준으로 이제 층수가 꽤 되는 것들은 이제 마피 수준과 상관없이 합계 금액으로 봐야 되겠죠. 5억대 초반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거의 뭐 5억 중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구역 힐스테이트의 가격대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광역교통이 가장 가깝다라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롯데백화점이 또 있고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이동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또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경상 가명공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 꽤 좋겠구나. 사실 이번에 임장 갔었을 때 좀 찍어 와야지 했었는데 어느새 까먹었더라고요.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종로 초등학교까지와의 거리는 나쁘지 않지만은 이제 가는 길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선호도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개선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정말 우리 동성로라고 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프라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입지가 받쳐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라면 이거는 입주자한테 또 거래량이 좀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토대로 참고하셔서 잘 행동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사실상은 또 우리가 눈길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